여러분 안녕하세요. 괴담 들려주는 남자 괴덜남입니다. 자, 오늘 사연은요. 현재 부산에 거주하고 계시는 정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무섭고 충격적인 그런 이야기인데요. 11년 동안 얼마나 힘드셨을지 상상조차 안 되네요. 정류님이 겪으셨던 정말 무섭고 끔찍한 이야기, 지금부터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지금부터 11년 전쯤 경험했던 일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실제로 경험했던 일인데 너무 섬뜩해서 제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부산 영도에 살고 있는 40대 직장인입니다. 제가 군복무를 하고 있을 때 어머니는 암으로 세상을 떠나셨고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아버지와 둘이 살고 있었죠. 그리고 사건의 시작은 11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그날은 일찍 퇴근하고 아버지와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민수야, 요즘 힘들지? 아버지는 힘겹게 말을 하셨는데 그건 돈을 빌려달라는 이야기였어요. 얼마나 필요하신데요? 평소 아버지는 친구들을 만나 약주를 가끔 드시는데 그 당시 제 생각은 그런 소소한 용돈 정도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아버지 말을 듣고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는 1,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 생각보다 정말 큰 액수라 어디에 사용할 거냐며 물었죠. 아버지는 어떻게든 갚을 테니 끝까지 빌려달라 하셨고 사용처는 끝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돈이 많다면 그냥 드릴 수도 있지만 그 시절 최저시급이 4,500원 정도였고 저는 한 달 월급이 100만 원 조금 넘는 수준이었죠. 아버지는 허리를 다치셔서 집에만 계시는 상황이었는데 각종 세금 고지서와 월세, 그리고 아버지의 용돈까지 챙겨야 해서 금전적으로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래도 나름 열심히 저축했던 탓인지 통장에는 2,000만 원 정도 모아둔 상태였습니다. 저는 아버지에게 그렇게 큰 돈은 없다고 말씀드렸고 그날 밤은 그렇게 지나갔죠. 그런데 그날 이후 집에만 계시던 아버지가 약속이 있다며 아침 일찍 나가시는 겁니다. 가끔씩 외출하는 건 당연한 거지만 아버지는 일주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오전 6시만 되면 나가더라고요. 아버지, 허리도 편찮으신데 혹시 저 몰래 일 나가는 건 아니죠? 아버지는 그날도 말없이 나가셨고 저는 느낌이 안 좋아서 아버지 뒤를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버스 정류장 앞에서 한참을 서 계셨는데 처음에는 버스를 기다리는 줄 알았으나 같은 버스가 몇 차례 지나갔음에도 그냥 보고만 있더군요. 도대체 뭘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죠. 그때 버스 정류장에 20대로 보이는 젊은 남자가 걸어 들어왔는데 아버지는 그 남자를 보고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더군요. 거리가 있어서 뭘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보이진 않았지만 멀리서 봤을 때는 서로 대화를 하고 있는 걸로 보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아버지에게 다가갔죠. 아버지, 여기서 뭐 하세요? 제 목소리를 듣자마자 아버지와 그 남자는 귀신이라도 본 듯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 남자는 급한 일이 있다고 서둘러 가버렸고 아버지는 저를 보고 갑자기 화를 내시더군요. 도대체 언제 온 거야? 설마 다 들은 건 아니지?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 저 남자 누구예요? 아버지는 뭔가 숨기는 듯한 표정이었고 그때 아버지를 말리지 못한 게 너무 후회가 됩니다. 저는 아버지를 모시고 집으로 들어갔고 출근 시간이 되어 집을 나섰죠.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도 아버지 생각에 집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퇴근하고 집으로 들어가니 아버지는 피곤하셨는지 일찍 주무시고 계셨죠.
저녁밥을 먹어야 해서 아버지를 깨우려고 했으나 코까지 골며 주무시고 계시길래 저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아버지 일도 그렇고 회사에서 신경을 많이 썼던 탓인지 저도 모르게 잠이 들었고 눈을 떠보니 새벽 1시가 넘어가고 있었죠. 배가 출출해서 라면이나 먹으려고 거실로 나가 아버지와 같이 먹을 라면을 끓이고 있는데 이상하게 너무 조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방 문을 열어봤는데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죠. 화장실부터 베란다까지 뒤졌지만 아버지는 보이지 않으셨고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기에 너무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휴대폰은 꺼진 상태였고 급한 대로 아버지를 찾아 밖으로 나갔죠. 2시간이 넘도록 찾았지만 아버지의 행방은 알 수 없었고 저는 집으로 들어와 뜬 눈으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새벽 5시쯤 아버지가 집으로 들어오셨는데 평소 모습과 많이 달랐죠. 아버지는 안색이 좋지 않았고 온몸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된 거예요?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무슨 일 있었어요? 아버지는 온몸을 떠시다가 물 한 잔만 달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너무 끔찍해서 믿을 수가 없었어요. 사실 아버지는 제게 좋은 짝을 소개해 주려고 생각을 하셨답니다. 아버지가 직장 생활을 할 때 자주 들렀던 거래처 사장님 딸이 있었는데 외모도 참하고 직업도 좋은 편이라고 했죠. 헌데 제가 차도 없이 버스를 타고 다니니 아버지 입장에서는 많이 속상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중고차라도 사주려고 했지만 아버지가 직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수입도 없는 상황이라 대출도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일단 아버지는 저에게 돈을 빌려서 차를 사주고 어떻게든 갚으려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것도 사실상 불가능해지자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답니다. 우연히 길을 가다 전봇대 구인 광고 하나를 보게 되었는데 좀 특이한 광고였다고 했죠. 광고 전단지에 적힌 내용이 영업 잘하시는 분 그리고 나이 많은 분을 우대한다고 적혀 있었고 그걸 보자마자 아버지는 연락을 하셨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오전 일찍 나갔던 건 일자리를 알아보기 위해서였고 그날 젊은 남자를 만난 건 면접을 보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는 집으로 가서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날 밤 12시 자정에 일이 있다며 준비를 하라고 말했답니다. 도대체 무슨 영업이길래 야밤에 일을 하냐고 물었더니 일하기 싫으면 나오지 말라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죠. 아버지는 힘들게 구한 직장이라 결국 늦은 밤 집을 나가게 되었고 무서운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버스 정류장 근방에 사설 구급차 한 대가 서 있었는데 창문을 열더니 얼른 타라고 했다더군요. 아버지는 영문도 모르고 차에 올라탔고 차 안에는 아버지를 제외한 3명의 남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참 달리다 뒤에 있던 남자가 야, 저기 앞에 160 얼핏 듣기에는 암호처럼 들렸는데 다시 생각해도 분명 숫자가 맞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몇 초 지나지 않아 쿵 소리가 나면서 교통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차 안에 있던 남자들은 아무렇지 않게 차에서 내리더니 쓰러져 있는 여성을 뒷자리에 태우고 문을 닫았다고 했죠. 아버지는 상황 파악도 안 되고 갑작스럽게 교통사고가 나니 너무 놀랐다고 합니다. 그렇게 차는 출발했고 당연히 병원으로 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버지의 예상은 빗나갔죠.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청학동에 묘지터가 있었는데 그쪽 근방으로 이동을 한 것 같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동하는 도중 정말 소름 끼치고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 하셨는데 그 이유가 뒤에 타고 있던 남자들이 에이, 벌써 죽은 거야? 마치 농담을 하듯 대화를 하더랍니다. 그때 운전을 하던 남자가 아버지에게 눈치챘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우리 일이고 친구하더라도
동일범인 거 알죠? 그리고 젊은 아들 하나 있던데 잘 알아서 처신할 거라 믿습니다.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너무 겁이 나서 그 일당들을 따라갔고 시신을 유기하고 들어오셨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큰 돈을 받고 작업을 해주는 일당이었는데 이미 목표를 정하고 그리로 이동했던 거죠. 나이가 많은 사람을 고수익으로 유인한 뒤 혹시나 일이 잘못되었을 때 죄를 덮어씌우려고 모집을 했던 겁니다. 아버지, 당장 경찰서 가서 자수해요. 이건 아니잖아요. 아버지는 잠시만 혼자 있고 싶다고 방으로 들어가셨죠. 저는 재빨리 경찰에 신고를 했고 잠시 후 출동한 경찰들과 함께 아버지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문이 잠겨 있더군요. 순간 느낌이 안 좋아서 문고리를 부수고 들어갔더니 아버지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뒤였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결국 아버지는 먼 곳으로 가셨습니다. 저는 아버지에게 들었던 모든 내용을 경찰에 진술했고 11년이 지난 현재까지 범인은 누군지 밝혀지지 않았죠. 제가 버스 정류장에서 봤던 20대 남자가 유력한 범인일지도 모르겠는데 그 사람도 피의자인지 아니면 피해자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었고 저는 아직까지 그날 밤 아버지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다음 영상으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